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장을 긴급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3,000선 어제 붕괴되고 사실은 그 붕괴될 때 막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많았었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또 빠지고 있고. 시장 왜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다고 보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이제 장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친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이 깨진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앞에 두 번은 바로 다음 날 지수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3,000위로 올라오면서 회복을 했는데 결국 이 관건은 오늘도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일단 그 앞서와 또 다른 점 하나는 지금 지지선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선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60일선이 지지선이었는데 어제 딱 60일선에 걸려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60일선을 하향 이탈하고 내려간다면은 상당히 이게 그 추세선이 약간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좀 낙폭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우려한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미국의 구체금리 상승이라는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있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장중에 중국 증시가 조금 이제 그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이런 영향. 우리 시장이 좀 이런 표현 드리긴 그렇습니다. 좀 억울한 게 미국의 영향 다 받고 중국 영향 다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그 악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도 좀 부진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관망의 흐름들이 짙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좀 매수를 하는 주체도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은 환율 영향도 이제 좀 받고 있고, 기관은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어떤 복합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투자 심리의 회복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부분이 어떤 시장의 지금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좀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나스닥은 많이 빠졌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장중에 많이 나왔어요. 결국 이제 그 국채금리 상승이 그 어떤 경기에 그만큼 빠른 회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다우지수가 장중에 고점을 돌파한 그런 배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지금의 금리 수준을 용인할 것인지, 이 정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가장 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면 시장이 용인할 만한 정도라고 보세요? 금리 조금 전에 화면에 국채금리 10년물 미국 거 나갔지만 당초에는 1.5라고 했는데 넘었잖아요. 사실 이제 근데 그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과연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건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금리의 상승폭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지표들이라든가 지금 고용 지표라든가 PMI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 이 경제의 어떤 어떤 회복. 정상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는 건데 시장은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지금 이러한 금리 수준을 용인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그게 하나의 기대로 바뀐단 말이죠. 이제 그 시점이 어딘가가 중요하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런 그 투자 심리의 회복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어떤 지금 일단 지지선이 좀 약간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도 좀 동행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심리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그렇게 보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돌아서려면 전제 조건을 뭘로 맞춰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지금 수급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이제 랠리가 펼쳐졌었는데 그런
지금 코스피 중심의 랠리의 원동력은 사실 수급이었어요. 이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강하게 샀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중심의 어떤 이런 유동성도 강하게 유입이 됐고, 근데 지금 사실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강한 어떤 이런 매기가 조금 주춤한.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작년 상승의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속된 표현으로 사면은 수익이 나는 이런 장이었는데 지금 사실 사면 물리는 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의 힘이 다시 한번 좀 발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런 악재 요인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악재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고 소비 심리 살아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먼저 반영된 악재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제 지금 좋아, 지금 굉장히 좋아, 이렇게 이제 호재가 반영되는 시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 뭐 금융주 이런 거잖아요. 이거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뭐 은행주라든가 또는 이제 가치주라든가 지금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 일변도로 가다가 이제는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물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채워 넣으셨겠지만은 아직까지 못 채워 넣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뭐 소비 업종이라든가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참 많이 말씀드리는 업종이 소비 업종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철강이라든가 정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견조해요. 그리고 뭐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원자재 랠리라든가 이러한 어떤 기대 요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그 비중은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결국 향후에 인플레이션 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은 반도체를 비롯한 IT까지. 반도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그 시기에 보면은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와 반도체 IT까지도 부품 수요 급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도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좀 일정 부분 채워 넣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을 하니까 소비주, 철강, 정유, 화학은 경기 민감주, 반도체, IT 이렇게 보셨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주가 요즘 그 유가가 오르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유가가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오펙 플러스의 산유랑 동결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좀 부가적인 재료로 뭐 예멘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 공습도 하고 뭐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갖춰지면서 유가가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IB들은 이미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이걸 주 단위로 상향 조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지금 유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거는 사실이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야 되는 지표 하나가 이동량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분명히 통제가 있고, 그리고 뭐 이 나라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풀린다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원유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 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름 수요가 늘어나고 비행기 더 많이 다닐 거고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이동성 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정유업체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핵심 지표인 정제 마진이 1년 만에 최고치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올해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유 업종 하면 S오일 같이 큰 회사가 있고 흥구석유 같이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조금 약간 업종이 다르죠. 정유업종이라고 그러면은 S오일, GS, SK 노베이션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 회사들은 석유를 판매하는 회사들.
주가들이죠. 이건 좀 약간 얘기가 달라요. 물론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예. 사실 뭐 작은 회사들은 약간 그 수급적인 논리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뭐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좀 걸리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데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SOE라든가 GS 중심의 어떤 이런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유 3사 큰 회사 위주로 볼만하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낙폭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2% 낙폭이고요. 코스피는 1%가량의 마이너스권입니다. 앞서 뭐 차영주 소장께서도 그렇지만 시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